네, 그러면 제3교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교시의 제목은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개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뭐래요?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그렇게 만들려면 교사에게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자율성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왜 개정을 했어야 됐니? 라고 하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변화돼야 되기 때문이야. 두 번째, 유아를 존중하고 놀이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 그렇게 되려면 교사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세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세부적인 줄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좀 국제적인 어떤 저희가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저기 보시면 최근 국내외 교육과정은 역량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역량이란 뭘까요? 역량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역량 중심 능력이란 말을 했고, 전문성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론에서도 전문성하고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 그런 얘기, 또 유아에게도 어떤 능력, 유능함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역량을 얘기하면서 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게 됐다는 거죠. 미래 사회가. 특별히 이것을 이제 얘기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OECD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OECD의 하나의 국가거든요. 그쵸? 소속된 국가인데, 이 OECD는 해마다 통계 자료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들을 설정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OECD 2030,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노력해야 될 부분 안에 이제 저희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교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교육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OECD가 발표한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부분이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는 변화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미래 사회, 앞으로 이 사회에 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지식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가고자 이 전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중심으로 라는 말은 OECD라는 국제협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OECD에서 역량을 중심으로 미래의 사회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래 사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별로다, 이제 옛날처럼. 공부 잘하고 지식 100점, 지필평가만 잘 받은 사람보다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역량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변해서 지식은 이제 핸드폰을 검색한다든지 인터넷을 검색하면 검색창에서 지식백과에서 친구들이, 그쵸? 인터넷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뭐고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그 지식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적용시키느냐, 그걸 만들어가느냐,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조적 사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또 이 부분에서는 UN이 나옵니다. UN. 자, 저희가 UN 하면은 대부분 UN의 아동권리협약 이거를 굉장히 저희 공부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UN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이슈들을 또는 추구하는 비전들은 지속 가능 발전 사회, 지속 발전 가능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존
사회교육에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지속발전 가능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환경교육,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마치 그 자연이라는 생태계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더 다변화되고 세분화될수록 생태계는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다 맞물려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에서 전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희가 자원을 막 써서 고갈시키면 저희 다음 세대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면에서 아껴 써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면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을 계속해서 고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더불어 잘 사는 지구를 만들어가고 코로나만 보더라도 팬데믹을 보면서 지구는 이제 하나라는 게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계적인 얘기들, 유엔에서 말하는 것이나 OECD 국가들에서 말하는 이런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나라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말했던 2015 개정 초등교 교육과정이 그 학습자, 즉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험을 강조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 유아도 초에 들어가서 같이 소속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시험 볼 때 저희 아직도 초등학교 유초 이렇게 돼 있지만 초등학교 시험 안에 유치원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된 이런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유아 교육과정도 역량 중심으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핵심 역량 드러놨는데요. 자, 6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역량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개의 OECD에서 말하는 6가지 역량이 뭐냐? 알고 가야겠죠. 첫 번째는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자기관리 역량. 자기의 삶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식 정보 처리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의 영역에서 유용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냐,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역량으로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누리과정에서 가장 상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에 자율성과 창의성이 있는데요. 이 유아들이 어떠한 것을 배우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사고로 만들어내서 자기가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문제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을 시켜서 이제 자기만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신비적 감성 역량입니다. 자, 예술적인 경험 영역과 관련이 있는데요. 즉 예술, 아름다움을 느끼는 역량, 또 신비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주고받음으로써 더불어 사는데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지구상의 전체 나라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역량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역량을 전체 지구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미래사회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고 그것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개정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육 내용을 간략화하고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새로운 교육과정을 변화시켜서 뭘 바꿔야 되냐고 봤더니 우리에게 바꿔야 될 부분들은 너무 교육 내용이 너무나 많다라는, 과다하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다한 거를 문제점 알아냈으니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략화 시키겠다. 그게 문제니까 간략화, 좀 이렇게
줄이겠다는 뜻이죠. 예, 간략화시켜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서 유아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구축하는, 그리고 OECD에서 말하는 거는 행복이었거든요. 즉 행복한 삶, 영어로 하면 웰빙이에요. 웰빙이 OECD에서 최종 목표를 하는 거라서 유아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했을 때 유아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미래 새로운 시대의 요구가 뭐냐? 웰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3에서 5회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아까 공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든지 공통의 교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문제점이 예전에는 교육 내용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화시켰고, 간략화시키니까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과다하게 선생님한테 뭔가 지시받고 주어진 것들을 해내기보다는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유아들에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지원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유아가 더 존중받는 유아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면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2015 누리과정의 문제점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왜 개정을 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누리과정이 제정된 이후로 실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했겠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첫 번째, 일단 체계 면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면 딱 구성 체계를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격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래서 성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국가의 문서면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체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채워 넣어서 이제 문서 체계도 완벽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과다한 연령별 교육 내용,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막 세부적으로 연령이 막 나눠져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걸 다 암기하는 것도 우리 힘들었지만 또 그것을 막 현장에서 각 아이 모든 아이에게 성취시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과다한 교육 내용 때문에 수업이 놀이를 할 수 없고 선생님들이 딱 목표를 정한 거 그거 하기에도 급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했냐, 과잉 계열화됐던 것들을 간략화시켰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교사용 지도서의 실행으로 현장 적용 획일성이라는 거예요. 교사용 지도서라는 게 있었어요. 만 3세 12권, 만 4세 12권, 만 5세 12권. 그래서 각 연령별로 12권 플러스 뭐 총론에다가 혼합 연령 지도서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각 권마다 열어보면 그 안에 주제별로 각 영역의 활동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참고서 같은 거죠. 몇 월 며칠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그걸 열어서 내가 이 주제를 3월 달에 이런 활동을 해야 돼 라고 딱 그냥 정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유아 중심적으로 놀이 중심적으로 가라고 한 건 변동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서를 현장에 도움이 되라고 나눠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기준으로 삼고 법으로 삼아서 선생님들이 너무 과다하게 거기에 매달리셔가지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기업에서 또 그 지도서에 맞는 자료들을 멀티미디어 자료나 이런 것들, 텔레비에 틱 틀어주면 되는 자료들,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획일화되고 어느 유치원에 가든지 똑같은 걸 한다든지 너무 그 주제 이외의 다른 것은 배워볼 수 없는 경직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컴플레인을 받았던 부분이었고 불만사항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개정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잊지 마시고 지금 말한 대로 미래사회가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왜 개정했니 해서 첫 번째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니까 라고 하는 부분 했고요. 자, 두 번째, 아이들이 원하는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야. 자, 그럼 미래의 흐름상 학습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탐구 방법도 바뀌었고 교육과정도 전통적인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바꾸려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교육과정, 누리교육과정이 유아의 놀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놀이 중심으로, 유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개정돼야 돼. 머릿속에 변화돼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현장에 많은 것이 변화돼야 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놀이의 본질과 가치. 자, 그렇게 변화되려면 놀이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놀이가 뭔지 잊고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즉 앞에 말했던 교사형 지도서를 실행하는 거, 선생님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쭉 지도하는 게 과연 놀이 중심이었고 그것이 놀이의 본질에 맞는 거였냐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는 뭐냐,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딱 뜨자마자 첫 마디가 뭐죠? 나 오늘 뭐하고 놀지? 라는 거잖아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일상생활이 모든 게 놀이인데, 이 놀이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 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되는데, 너무 그것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했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주어지는 교육과정 위주로 갖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다양한 놀이의 본질, 세상과 만나고 자기가 표현도 하고 놀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가치가 있는 그 놀이를 이때까지 우리가 본질과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무시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시 살려보자. 기존 누리과정의 한계는 이렇게 교사형 지도서에 의존해서 누리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했는데,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 왜? 라고 하면서 이제 자유선택 놀이를 얘기해요. 자유선택 놀이. 자, 우리 말 그대로 자유선택 놀이라는 것은 자유가 붙었기 때문에 되게 정말 진정한 자유놀이 같았잖아요. 애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코너의 영역에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자유놀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놀이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세팅되어 있는 영역마다 세팅된 놀이는 누가 세팅했나요? 교사가 세팅했죠. 선생님이 세팅한 놀이를 선택만 했을 뿐이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놀이들이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는 이곳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놀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선생님이 여기에는 장소에 이런 놀잇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놀으라고 세팅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그거 안에서만 한정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유아교육이 아니고 유아의 자유도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아 중심도 아니고 놀이 중심도 아니다. 그러니 자유선택 놀이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자유놀이, 선택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자유놀이로 이렇게 바꾸게 개정이 되게 됩니다. 자,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강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사가 주도해 왔다면, 자, 이제 유아 중심은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아가 놀이를 주도하게 될 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처럼 유아의 놀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진정으로 놀이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이 아까 바꾸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있는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을 뭐가 중요한지 바꾸고,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 예전에 계획하고 선생님이 실행하셨다면 이제는 계획과 실행보다는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선생님이 머리를 바꾸시라는 거죠. 그래서 개정하게 됐어요 라고 해요. 기존의 선생님들이 그러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면 선생님들이 변하시게 될 거니까 개정했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게 유아 중심과 놀이를 하려면 선생님이 자율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기존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갔을 때는 자율성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번에 간략화 시켜드렸고 자율성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드렸으니까,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 자율성의 여지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활용하셔서 유아들에게 좀 더 놀이 중심으로 자유로운 놀이를 할 수 있게 개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사는 유아와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고 유아의 놀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2015랑 비교합니다. 2015 교육과정이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자,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들이 보냈다면, 이제 2019는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유아의 놀이는 예측하고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놀이 특성이 나옵니다. 놀이라는 거는 오늘 애들이 내일 어떤 놀이를 할지 오늘 알 수가 없죠. 그때그때 유아들이 딱 보고, 야, 오늘은 이 놀이 하자, 오늘 이 놀이 하자. 그때그때 놀이가 바뀌고
그쵸? 아이들이 또 명수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계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선생님들은 내일 뭐 할까를 계획하고 뭐 하고 놀아야지 하고 막 자료 준비해 놓고 퇴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측과 계획이 이제는 어렵다. 왜? 놀이의 본질을 살린다면. 기존에 했던 놀이의 본질을 살리지 않고 선생님 주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었다라는 거죠. 놀이의 본질을 살리려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놀이를 따라가면서 애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때 가장 적합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때 자율성이 없다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짜여져 있었으니까. 계획했으니까 그거대로 쭉 해야 되는데 유도리가 없죠. 애들이 뭘 자꾸 딴 걸 하세요. 그럼 내가 이걸 다 짜놨는데 딴 거 하자면 딴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계획한 게 없어요. 그리고 커다란 그냥 아웃라인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자유롭게 변동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유도리가 생겼다는 거죠.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지를 줬고 계획이라는 왁구를 경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간략화시켰기 때문에 또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면서 적합한 것을 그때그때 판단하시고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개정 누리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현장의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 또 이제 교사들도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도기를 통해서 유아 중심, 정말 유아가 중요하다면 교사가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계획 중심에 특히 경력이 많거나 예전부터 전통적인 교육들을 하셨다면 이제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나부터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부터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교사의 놀이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교사의 자율성을 준 이유는 좀 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취직 개정 바꾼 이유 얘기했죠. 새로운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OECD와 UN이 말했던 기준에 맞추려고 역량 중심으로 됐고 역량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행복한 삶을 추구해줘야 되는데 유아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놀이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하는 것이고 놀이 중심으로 할 때는 유아를 존중해줘야 되니까 기존의 교사 주도로 했던 것을 변화시켜서 교사가 좀 더 자율성을 줄 테니 유아 중심으로 돌아서라 라고 유아, 교사 모두에게 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3교시 알아보고요. 그러면 4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